앞에 나와 있는 천 부분에 라인을 긋고 있고요. 예. 이 영상에서도 이제 라인 긋는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드문드문 이제 녹음을 할 텐데, 라인 작업은 좀 이 천에 있는 라인 작업은 이렇게 큰 흐름, 큰 길게 이어지는 큰 라인이 조금 시원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근데 이 작업은 좀 이 C자형으로 크게 생기는 라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 맛을 좀 살리려고 했다면, 이 다음 작업에서는 이 라인을 조금 더 굴곡이 있는 라인에 조금 더 사실적인 주름 같은 걸 조금 더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까지는 조금 더 만화적인, 좀 더 선명한 라인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양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어, 그냥 그려넣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그려넣기보다는 나중에 레이어 따로 분리해서 그려넣는다고 생각하고 문양 부분은 안 그리고 넘어갔고, 어, 대신에 이런 술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리기보다는 지금 이 디테일을 그려놓으면 나중에 채색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라인을 좀 작업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술 컬러링 할 때 약간 묘사하는 방식이나 색이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몇 번 더 수정을 거쳐서 약간 헤매게 된 부분이에요. 이 술 부분은 몇 번, 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좀 그리게 됐는데,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이제 얻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작업에서는 좀 고생을 덜 하려고 하는데, 이 작업에서는 이 술 작업을 하면서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이걸 덩어리를 잡아줄지 아니면 뭐 플랫하게 채색을 만화적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 색도 좀 더 조금 진중하고 사실적인 색에서 뭐 채도도 없고 만화적인 색으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헷갈렸던 부분이 술 부분이거든요. 그때 사실적으로 묘사할지 뭐 약간 만화적으로 묘사할지 그 경계선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컬러링을 몇 번 거치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만화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가는 게 더 보기 좋네라는 결론을 이 그림 작업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에서는 좀 제가 그걸 좀 몇 번 반복해서 그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덩어리감 있게 잡고 다시 그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데이터를 쌓았고, 요 다음 작업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덜 헤매면서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서는 그런 양감하고 발색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재질 표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좀 헤매는 스텝이 뒤에 좀 나올 겁니다.
이 작업은 이제 애니메이션 되는 이제 인게임에서 애니메이션이 되거나 영상에서 좀 애니메이팅이 될 작업이기 때문에 어, 나중에 레이어를 분리를 해줘야 돼요. 원래는 채색이 끝난 다음에 레이어를 이제 뒷 레이어, 앞 레이어, 액세서리 이런 그 애니메이팅 될 영역들을 다 분리해줘야 되는 작업이어서 원래는 이제 그냥 한 장짜리 일러스트 작업이면 그냥 라인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만 작업을 해서 그때 컬러 작업을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작업은 이제 결과적으로 애니메이션 될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예 초벌부터 이런 식으로 라인들을 분리를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위치한 게 꼬리, 그다음 제일 뒤에 위치한 큰 천, 그다음에 앞에 위치하는 거 바디, 그다음에 또 바디 앞에 위치한 바디 위에 올라가는 액세서리, 그다음 액세서리 위에 올라가는 여우 장식, 이런 식으로 그다음 머리 위에 올라가는 저 구슬 같은 장식 이런 것들이 레이어가 이제 계층적으로 다 분리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 컬러를 다 칠하고 레이어 분리해줘도 돼요. 컬러를 다 칠하고 레이어 분리해줘도 되는데 또 나중에 하려고 하면 또 귀찮기 때문에 미리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굳이 분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면 그냥 통으로 합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작업하기 편하려면 바디를 하나의 레이어로 하고요. 바디를 하나의 레이어로 묶고 바디 뒤에 존재하는 장식 요소들 천이라던가 뭐 날개라던가 무기라던가 이런 바디 뒤에 보통 위치하는 헤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레이어를 좀 분리를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바디 위에 바디 앞에 위치하는 뭐 지금으로 치면 펫이라던가 장신구 중에 좀 묘사가 까다로운 자잘한 애들을 좀 바디 앞으로 위치를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이어를 아예 좀 세심하게 뒷 레이어까지 다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작업된 레이어에다가 영역 선택을 해서 부켓으로 간단하게 부켓으로 부어가면서 밑색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색을 좀 깔끔하게 작업하는 게 장점이고 대신에 세밀하게 좀 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는 좀 귀찮은 지점인데 나중에 고생할 거를 미리 좀 땡겨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이어 분리할 필요는 이 정도까지는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까지 세심하게 레이어 분리를 하기도 하는구나. 내가 작업할 때는 저렇게 안 하고 서너 개 단계 정도로만 분리를 해야지. 내지는 그냥 하나로 합쳐서 난 작업해야지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채색을 할 때는 터치로 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편한 게 이렇게 라인으로 외곽선을 만들어주고 깔끔하게 라인으로 닫히는 외곽선 만들어주고 그걸 그냥 영역 선택 툴로 영역을 선택을 해서 부켓으로 부어버리는 걸 제일 선호하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외곽선은 좀 더럽게 작업이 돼요. 외곽선은 좀 더럽게 작업이 되는데 대신에 외곽선은 좀 더럽지만 그냥 작업 속도 자체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냥 빨리 부켓으로 부어버리고 넘어가요. 넘어가고 나중에 그렇게 삐져나온 부켓을 썼기 때문에 라인을 삐져나온다거나 하는 부분은 나중에 뭐 영역을 선택해서 지워주던가 뒤처리를 좀 해주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빨리 부켓으로 부어서 빨리 색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을 선호하여 그래서 일단은 이제 라인을 확인해가지고 라인을 확인해서 메워지지 않은 영역들을 그 라인이 열려 있어서 영역이 선택이 안 되는 부분들은 라인을 메꿔서 이런 식으로 색을 바로바로 부어서 부켓으로 부어서 여기 위 화면에 올 레이어 선택하고 부켓으로 부으면 라인 안에 다른 레이어에 있는 라인까지 다 인식을 해서 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밑색 작업을 간단하게 끝냅니다. 밑색 작업까지는 최대한 속도를 높여서 간다라는 목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 작업을 왜 하냐라고 하면 라인을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작업을 함으로써 깔끔한 어떤 미술적인 깔끔한 라인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라인을 활용해서 제가 얻으려고 하는 건 작업 속도의 향상이기 때문에 외곽선을 깔끔하게 메꿔서 부켓을 이용해서 밑색을 빠르게 채워 넣는 것까지가 제가 라인을 쓰는 이유인 거예요. 그라데이션 툴도 이렇게 활용해서 밑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밑색. 여기서 뭐 음영 이건 레이어 나중에 따로 관리할 거니까 지금은 밑색을 채워 넣는 것까지가 이 단계에 어떻게 보면 라인에는 밑색까지 그 단계가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기 편하게 일부분의 어떤 레이어들은 분리를 해서 쓰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라인을 쓰실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깔끔 떨지 않고 터치로 좀 작업을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좀 편하게 작업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라sso 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응용을 해서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라인 레이어와 밑색 레이어 두 개가 존재를 하고 라인 레이어와 밑색 레이어를 그룹으로 묶는다거나 해서 이렇게 레이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작업은 애니메이션 돼야 되기 때문에 아랫면을 다 채워서 그려 넣는 게 요구 조건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요구 조건에 맞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팅 될 걸 생각해서 뒷면까지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죠. 뒷면까지 다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고 애니메이팅이 아니면 그냥 하나의 라인 레이어에 밑색을 바로바로 부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그대로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부켓 툴이라던가 이런 거 좀 약간 적극적으로 못 쓰고 약간 또 터치를 그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부켓으로 시원하게 붓기만 하면 되니까 작업이 조금 더 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밑색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지금처럼 부켓으로 부을 때도 있지만 러프 스케치의 채색 레이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선명한 펜 브러쉬 같은 걸로 채색을 덧그어 주어서 작업을 하기도 해요. 지금 이 채색은 그러니까
채색 레이어, 러프 스케치의 채색 레이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펜 브러쉬로 깔끔하게 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붓켓으로 붓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면이 복잡하니까 2단계에서는 붓켓으로 붓을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펜 브러쉬로 덧그려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터치를 그려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편한 게 이런 깔끔한 채색할 때는 그라데이션 툴을 적절하게 섞어주시면 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속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림자 부분에 저 회색도 러프에 있는 색을 그냥 활용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름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남겨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저건 또 다 덧 그려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라인이 선명한 부분은 부켓 툴 활용해서 올 레이어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부켓 툴을 활용해서 부어주고 있고요. 부어주고 덧그리고 부어주고 덧그리고 이 활용해서 속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냥 다 그것을 그리려고 하면 그것도 느리고 부켓으로 하면 또 깔끔하지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두 개 활용해가지고 여기서도 역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속도. 결국은 라인은 다 그어져 있고 그 안에 어떤 색을 선명하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밑색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깔끔하게 밑색을 다 붓는 것까지, 다 부어 넣는 것까지가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뭐 더러운 면을 정리해 주는 것까지가 필요한 거지, 여기서 색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은 지금 할 게 아닙니다. 색은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교정을 해서 수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는 이제 그냥 노동의 영역으로 열심히 빨리 채워놓고 깔끔하게 이렇게 이런 모토로 작업을 하는 스텝입니다. 그래서 부켓 툴, 그래서 라인 작업에서 면이 깔끔하게 채워져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라인이 어설프게 열려 있으면 부켓 툴로 못 부어 놓거든요. 그래서 라인들이 구획구획별로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고 살짝 얇은 라인을 활용하고 있으면 부켓 툴로 활용해서 이런 면을 채워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부켓 툴로 했을 때 단점은 외곽에 좀 색이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외곽 부분은 이제 라sso 툴로 좀 지워주거나 아니면 어, 라인을 한번 더 그어준다거나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외에 안쪽을 채워넣는 거는 부켓 툴과 부켓 툴과 브러쉬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들어가는 헤어이기 때문에 좀 라인을 길고 시원하게 써야 돼요. 이럴 때는. 그래서 길고 시원한 라인으로 면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리고 좀 어느 정도는 이런 헤어들은 너무 말이 되게 그려져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가려질 수가 있거든요. 앞에 있는 천들과 특히 헤어와 헤어의 결들이기 때문에 좀 틀려도 눈치를 못 채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보여지는 면 위주로 이렇게 드러나는 면 위주로 좀 라인을 그어주고 안 보이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적당하게 메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작업이 이제 애니메이션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레이어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이고 일반 일러스트 작업이면 안 보이는 면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혹은 그냥 채색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안 보이는 면을 더 그려 넣는 게 속도 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 두 가지를 살짝 섞어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하려고 하면 저 라인 그러니까 다 그린 다음에 레이어를 분리하는 게 좀 귀찮아요. 그 작업의 노동보다는 귀찮다라는 느낌을 그냥 감정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아예 사전 단계에서 최대한 분리해 줄 수 있는 부분 분리해 주고 작업에서 방해가 안 되는 영역까지는 좀 분리를 해주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헤어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두께 정도로 좀 구획을 분리해주면 좋다.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정도 두께로 덩어리지게 구획을 분리해주고 그 다음에 얇은 라인들은 걔네들 위에 500원짜리 두께 근처에 약간 장식적인 라인들을 더 추가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500원 또 너무 얇을 수도 있어요. 이런 뒤로 빠진 헤어들이면 더 굵게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한 500원 정도 굵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황마다 다를 것 같아요. 클로즈업 샷이면 좀 더 얇게 그리고 지금 정도 전신샷이면 그 정도로 얇아버리면 이제 너무 복잡할 테니까 그보다 조금 두껍게 덩어리를 조금 더 두껍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헤어는 제가 그린 헤어는 살짝 밀도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밀도 좀 더 낮추시는 게 더 보기 좋을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냥 제가 만족하는 어떤 수준의 어떤 밀도로 묘사를 하는 것이고 라인으로 작업하시고 반사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밀도 좀 떨어뜨리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리는 화풍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림자 영역을 간단하게 회색으로 좀 잡아줬어요. 예, 안 잡아도 되는 부분인데 좀 잡으면 그림이 조금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서 넣어줬습니다. 얇은 라인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일일이 그려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탁탁탁 하니까 아주 빠르게 채색이 치워지죠. 예. 이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아까 라인 작업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라인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밑색 작업을 빠르게 끝낼 수 있다. 그 힘 조절이 초반에 가면 초반으로 갈수록 힘이 더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힘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놓으면 뒷단계에서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예. 고생을 덜 할 수 있습니다. 예. 얼굴 부분은 디테일을 조금 더 생각해서 채색을 터치를 더 얇은 터치까지 해서 묘사를 채워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그림에서 제가 반시사 작업 이런 약간 반시사도 아니죠. 더 만화풍이죠. 아예 만화풍 애니 스타일 작업을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양감 잡을 때 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어떤 색을 쓸까? 어디는 덩어리를 잡아주고 어디는 덩어리를 안 잡는 게 나을까? 이런 게 저는 좀 아직은 사실 좀 헷갈립니다. 애니 스타일 이런 작업할 때는 그러니까 질감 묘사를 할까 말까 이런 것도 고민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고민은 요 다음 단계에서 할 고민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밑색을 넣는 거는 그 단계의 고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자신 있게 밑색까지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리는 게 낫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의심할 게 없어요. 의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려 넣으면 됩니다. 그려 놓고 더 예쁜 색으로 바꿔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헤어 작업이 다 됐는데 뭔가 헤어의 입체가 한두 덩어리가 좀 앞으로 올라와 주는 덩어리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헤어의 가닥, 큰 가닥을 하나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앞에 이 흰 천이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좀 쓸데없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팔에 둘러진 흰 천이 분리가 돼서 앞으로 나와 있으면 제가 레이어를 따로 안 쪼개고 하나의 헤어 가닥만 만들어서 넣으면 됐을 텐데 이 흰 천을 바디에 합쳐서 작업을 했더니 부득이하게 이게 애니메이션 되는 걸 생각해서 이 팔 앞으로 나오는 흰 헤어 부분을 레이어를 쪼개서 뒤에 있는 레이어랑 분리해 줬는데 나중에는 이 앞에 팔에 두른 흰 천을 따로 작업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이건 합쳐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조금 쓸데없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내용 앞과 뒤를 좀 분리해주는 내용의 작업인데 뒤에 가면 안 해도 되는 작업인데 그다음에 이렇게 헤어의 결은 이미 작업된 다른 헤어 결들이 있으니까 그 두께를 참고해서 디테일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전체보다는 끝단과 뭐 공간이 생기는 영역 이런 쪽에다가 디테일을 라인을 좀 더 그려 넣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이렇게 뭐 그려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실루엣을 그려준 다음에 스트로크 기능을 이용해서 스트로크로 한 1픽셀이나 2픽셀 정도 사이 정도로 해서 스트로크로 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스트로크로 넣어주면 너무 에디트에 있는 스트로크 기능으로 외곽선을 넣으면 너무 스트로크 기능 쓴 것처럼 들어가니까 다른 이 손으로 일일이 그은 이 연필 느낌의 브러쉬와는 좀 갭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곡선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덧 그려서 외곽선을 덧 그려주고 있어요.
약간의 노가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늘어지면 그게 작업 속도를 굉장히 많이 빼앗거든요. 그래서 이런 덧 그려주는 작업, 이런 덧 그려주는 작업은 또 틀리게 그릴 수가 없어서 또 맞춰서 그려야 되니까 더 신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 속도를 끌어올릴 때는 뭘 고치고 덧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수정 작업의 를 줄이는 게 결국은 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속도를 줄이고 그 속도를 높여서 잔여 작업을 줄여서 그런 내가 생각했던 주제나 어떤 소재를 갖고 그림을 하나 더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하면서 테크닉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나의 화풍을 정립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그려보고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그건 어차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림 한 장의 완성보다도 그림 한 장도 되게 중요한데 한 장 한 장 완성 쌓아 가야 될 때도 있지만 그림이라는 큰 길을 봤을 때는 지금 한 장의 목매기보다는 빨리 완성을 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